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잠깐만요. 저 사장님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사장, 잠깐만. 사장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사장님 잘 들립니다. 좀 울리지 않나요, 혹시? 괜찮은가요? 약간 울려요. 맞죠? 어떡하지? 듣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사장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여기 센텀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뭐 미팅이 있었는데, 리더 미팅이 있었는데 그걸 좀 시간을 당겨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김에서 하고 이제 넘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급하게 와서 10층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네요. 문이 열려있고 짐이 어수선하게 놓여져 있는 게 이건 뺀방이거든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지금 주인 없는 분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다음 코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확실히 빈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몰래 들어온 건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방이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급하게 시간을 당겼길래 아침에 나왔는데 마이크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약간 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듣는데 크게 안 불편하면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켜서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사장님 귀에 막 때려 박히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스카이 그룹에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헷갈려가지고 옛날 이제 그 PPT를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도 그 세미나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PPT 지우고 다른 걸로. 네, 제가 스카이 그룹 가장 많이 온 것 같은데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온 그룹이 스카이 같아가지고 제 세미나가 오늘 또 그래도 또 도움이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화면 공유 일단 먼저 할게요. 됐나요 혹시?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김해 사업자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김해에서 가장 잘하는 리더여야 되는데 김해보다 다른데 더 사업자들이 네, 지금 우리가 리더의 열정이라는 제목을 사실은 가지고 왔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 2000 트랙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바로 좀 급하게 지금 이제 리더가 어쩌면은 아이에서 바로 어른이 되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또 거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른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파트너가 막 유입이 또 조금씩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좀 쉬워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3개월이나 6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사업자가 됐다라면은 지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LOI 과정 속에서 리더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LOI 되기 전에 이미 리더여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막 플렉스 과정을 거치면서 또 리더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리더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가 급하게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해 봤거든요. 2021년도 지금요 4월 다 돼가는 거 아시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좀 코로나 때 너무 시간을 빨리 보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좀 이번에 왜 이런 거죠?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지금 4분의 1이 지났어요. 진짜 우리 진짜 잘해야 되겠다. 저부터. 진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어,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 저 진짜 뉴스긴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애쓰거든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면서 매일 저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나 안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요. 또 내가 잘하는 거는 과연 무엇인가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혹시나 누군가가 뭐 또 결과를 조금씩 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고민 없이 사실은 뭐 하는 것마다 그냥 잘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잘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하고 절대로 비교 따위는 절대 하지 말자. 그 말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드러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날들을 사실은 맞이하게 되면은 3년을 했든 5년을 했든 뭐 아니면 더 오래 했든 아니면 진짜 뭐 1년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바로 리더가 또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는 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랬던 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러고 싶어서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부단히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사장님들께 또 좀 동기부여? 사실은 사장님들 혹시 지금 초기 사업자들이라면은 사업한 지 저보다 조금 횟수가 좀 낮다라면은 사실 누군가의 강의, 책, 뭐 이렇게 뭐가 있죠? 뭐 운동, 뭐 이런 것들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하고의 대화가 가장 큰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사업을 조금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시간들 너무나도 진지하게 가져야 될 때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요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2014년도 1월에 스타트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1월부터 요 식당하고 이제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 좀 약간 스토리가 독특한 게 2013년도에 제가 그거 TR90 첫 출시 때 소비자였거든요. 예, 그때 아기를 막 출산해가지고 살이 안 빠져서 제가 그때 이제 검색하고 알아보고 막 했던 게 허벌라이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TR90이라는 걸 몰랐었고 그 전에 이제 180도 이런 걸로 얼굴은 좀 좋아진 상태였고 이제 몸을 좀 케어하고 싶어서 뉴스킨 저는 모르고 TR90가 아니고 허벌라이프에 전화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막 이러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TR90을 했거든요. TR90 너무 싸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너무 싸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비자로 만났고 그리고 임상이 나면서 1월에 사실 사업을 했는데 제가 사업을 진짜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인드가 엄청 괜찮았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약간 띄웠는데 저는요 1월에 시작했을 때요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마인드 멋지게 구성 이제 다 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업자가 되고 저는 제가 모르게 사업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게 사업자가 되었고 처음에 뭐 2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7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사업자인지 몰랐거든요. 그때도. 70만 원 들어왔을 때도 사업자인지를 몰랐고 그 다음 달에 110만 원이 들어왔는데도 사업자인지를 몰랐고 13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제 항상 스토리 얘기하는 최수기 사장님을 만나게 돼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을 알아봐야겠다. 어쨌든 알아봐야 되고 이게 사실이어야만 하는데 이게 사실인 걸 깨닫는 순간 나 이 일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좀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저는 제품을 체험해서 사업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걸 이해해서 사실은 LOI 과정 거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품이 너무 좋았고 임상이 났고 내 주변 제가 심각한 임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소개가 났었고 그 사람들이 제품을 써서 저는 돈을 많이 벌다가 들어왔어요. 누스킨에서. 그러니까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 한마디로. 마인드 완전 구린 사람이에요. 마인드가. 돈 줘서 온 케이스. 누스킨에서. 엄청 저 같은 사람도요. 여기서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먼저 받고 누스킨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제 마음이 그거였어요. 누스킨 이건 하긴 해야 되겠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냥 시작은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어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월 달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배워야 되겠고 뭘 어째 해보긴 해야겠는데 노태한 사장님이 전업을 한 거예요. 1월 달에. 전업을 했던 것도 돈을 벌고자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뭐였냐면은 배워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저는 시간이 너무 도저히 안 나는 사람이어가지고 하는 일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학원이 너무 컸었고 대학에서는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빠진다고 그냥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입시생들도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니까 저는 시간을 진짜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뉴스킨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노태한 이건 뭐 어쨌든 시작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태한 사장님 보고 가서 출근을 해서 그 기술 뭘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노태한 사장님은 출근을 했었고 그랬는데 리크루팅이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비전을 먼저 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뉴스킨을 알리기만 했어요. 사실은 좀 배운 거 없이. 제가 그냥 받았던 느낌을 사람들이 전달을 해요. 그래서 9월 달에 EBP가 딱 되는데 요때 사실은 모두가 다 출근하는 EBP였고 4명이 출근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출근을 안 했거든요. 4명은 출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리크루팅 했냐면 제가 리크루팅 했잖아요. 다 그만뒀어요. 3명 다 그만뒀고 원래 또 그만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젠가 그만둘 거였는데 참 빠르게 그만뒀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개의 대리점을 가진 그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저희 언니거든요. 저희 언니는 그냥 제가 하고 있어서 버티기 작전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자 뭐 이래가지고 둘이서 하고 있었던 아무 뭐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의 EBP였는데 11월 달에 언제 BA가 되냐면요 1년 2개월이 지나고 BA가 돼요. 1년 2개월이. 근데 이 BA도요 딸랑 한 개 있는 대리점을 하나 가진 그냥 BA 이해되시나요? 1년 2개월 만에 BA가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제품이 판매가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안 사실은 성장해요. BA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제가 BA를 만들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이후를 맞이합니다. 사장님들에게 오늘이 그날 이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사장님들하고 진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날 이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누스킨 처음부터 끝까지 10년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죽거든요. 열정을 10년을 내면은요 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열정을 내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완전 초몰입 상태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모여서 초몰입 단계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EBP에서 BA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느끼게 돼요. 아무 사람은 남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만들어서 갔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근데 이 기간 동안 9월에 EBP 됐을 때 너무 쉽게 됐잖아요. 하자 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쉽게 됐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할 사람들 다 했고 없는 거예요. 근데 BA를 일단은 나 만들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사실 큰 변화가 생겼었거든요. 어떤 변화였냐면은 이렇게 해갖고 좀 안 되겠고 전업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수입은 사실 이때 150만 원 막 이렇게 벌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나가는 돈이 제가 딱 정확하게 한 800만 원 정도가 저희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치하는 부분 빼고 의류비, 식비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나가는 게 고정 지출이 800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50만 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은 벼랑 끝으로 몰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돈 때문에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사업의 형태라는 인지를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무소득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투자한 것보다 걷어들이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은 내가 넣은 돈 말고 우리 부모님 돈, 언니 돈, 이모 돈, 고모 돈 다 당겨서 사돈의 8초 은행 대출에 뭐 이금융, 상금융 다 해서 다 집어넣어도 사실은 사업에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사업의 형태라는 것은 어렴풋이 제가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을 버는데 전업을 못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업이었다라는 거는 이해는 했었거든. 왜냐하면 이만큼 수입을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건 사업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거든. 이게 물건 팔아서 막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영업을 해서 되는 돈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사업의 형태고 그것도 엄청난 빅 비즈니스라는 거는 알았었기 때문에 150만 원으로 먹고 살 각오를 하고 사실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짠하고 부부 사업자가 됐다라고 해서 짠하고 잘하지도 않잖아요. 모두가 다. 저 역시도 진짜 정말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희 큰딸이 병원에 한번 저는 정확하게 그날을 기억하는 게 토요일 날 11시에 퇴원을 하면서 제가 바로 뛰쳐나가거든요. 그날 이후를 맞이하고 그리고 바로 티멜리트가 돼요. 진짜로. 그 순간들을 얘기하자면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제가 8개월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한 개 대리점에서 22개를 만들거든요. 1대 22개 대리점을 그때는 6천 볼륨으로 22개를 해야 되고 출근하는 파트너가 15, 18개 정도 18개 대리점 정도가 출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됐냐면 실제적으로 폭발적인 힘이 생겨나는데 그날이 이제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날이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전부터 되게 바빴던 여자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도 계획 임신을 했던 거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제가 애를 배를 갈라서 놓거든요. 둘 다. 그렇게 그리고 이 날도 다 맞춰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딱 계획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병원을 제가 한 번도 제 손으로 데리고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첫 예방접종 태어나자마자 맞는 그것 말고는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뉴스킴에서 제가 전업을 했다라고 딱 한 시점에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당연히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다 모두가 다 네가 가야지. 이런 당연히 네가 가야지라는 반응이 오는 거예요. 뉴스킨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거기를 가요 병원에. 근데 일주일 입원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이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대인 기피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친하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뭐냐면 제가 대인 기피증이 좀 있어가지고 뉴스킨하게 되게 부적합한 사람. 바로 1차 면접에서 탈락되는 사람인데요. 뉴스킨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변화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 1인실을 얻어요. 돈은 150만 원 버는 사람이. 이해되나요? 저희 할머니가 가시면은 옆에 심심해서라도 다인실 가거든요. 옆집 엄마들하고 얘기한다고. 근데 저는요 1인실 얻어요. 이유는요 누구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낯선 사람하고 아예 대화 자체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콜드였고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파트너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거든요. 제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콜드 못한다 이래 얘기했어요. 다 그래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냐면 그들은 콜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그만둬 버렸고 콜드 안 한다는 내만 살아남았는데 거기 안에서 제가 아이가 이제 약에 취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오롯이 저 혼자잖아요. 그 방에 오롯이 저 혼자인데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시간을 그렇게 줘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야 김혜경 너 괜찮냐? 네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뉴스킨 했는데
너 이 모습 마음에 드니?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뉴스키네트 Y가 굉장히 심플해요. 아이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저는 뉴스키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안 갈 수도 있지만 저거가 싫어서 어쨌든 저의 Y입니다. 그랬는데 이 큰아이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 너희 엄마 뭐하니? 라고 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학년 입학했을 때니까. 너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물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일부러 아주 계획적이었던 사람이어서 아이를 대학 수업할 때 데리고도 가고 이랬거든요. 엄마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모습을 봤어. 다 그만뒀고 누수기만 하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실제로 대답은 안 했지만 제가 대답을 한 거죠. 다단계하는 니은의 딸. 이 아이한테 꼬리표가 그래 붙겠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저를 자각하는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좀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으면 사실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래 많이 줘도 뉴스킨에서 안 알아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최수기 사장님하고 딱 20분 동안 질문 하나 없이 저는 앉아있다가 나오면서 이거 알아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와가지고 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네 이따구로 사업하면은 제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 꼬라지 용서 못해. 제가. 그러면서 전업을 했는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한 거니? 라고 저한테 실제로 그 시간 동안 묻고 거의 머리에 꽃을 꽂거든요. 머리에 꽃을 하나 꼽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콜드를 11시에 퇴원을 해서 토요일 날 1시에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요. 제 명함도 하나 없었고 전단지도 하나 없었고 저에 관련되는 뉴스킨에 관련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구리죠. EBP도 했고 BA도 가고 있는데 뉴스킨 아닌 거야. 저는. 여전히 피아노 치는 여자인 거지. 엄청 구린 여자였는데 그때 저희 신랑 명함하고 저희 신랑 이제 전단지를 들고 뛰쳐나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8개월간 12시 전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진짜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러고는 거의 미친 상태로 지금 생각하면 미친 여자예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대인기피증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저는 콜드를 한 군데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그 집을 2시간 동안 서성여요. 그 집 들어가려고 2시간은 못 들어가요. 왜냐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뭐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동선을 계산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분의 인상착의부터 그분이 손님을 대하는 표정까지 다 보고 들어가요.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했던 이유는 그것을 계속 8개월간 지속을 하면서 팀메리트가 되었던 이유는 저를 어떻게 끼웠냐면은 저는 2시간 동안 마인드셋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한 군데 들어가려고. 얼마나 좀 불쌍하게 처절하게 엄청 어리석게 사업한 케이스인데 그 차 안에서 저 CD 한 장을 무한 반복해서 들어요. 변태같이 그 구간만 듣는 구간이 있는데 제가 사업을 잘 못해서 그런지 그때 MBM몰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때 있었는지 2015년도 이때 MBM몰 있었나요? 진짜 웃기죠. 그때 제가 센텀에서 CD 한 장을 딱 사거든요. 뭘 사냐면은 김래진아 사장님이 유명하더라고요. 저분이 되게 유명하니까 명성이 있으니까 저분 CD를 한 장 사자 이게 그 MBM으로 하나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스폰서님이 구워준 CD가 있었어요.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김범준 사장님 세미나만 있어요. 그것만 하루에 2번씩 1년 반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세뇌 수준, 거의 다 외우거든요, 내용을. 그거를 그냥 해라고 해서 머리에 잠들시게 넣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해서 1년간 하루에 2번씩 거의 같은 강의를 1년 반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는 김내진 사장님 세미나가 처음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서울 터미널에서 립스틱 사건 아실 거예요. 립스틱 20개를 쏟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물려준 사건 아실 건데 저는 거기에서 김래진아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거의 목소리도 비슷해. 이 톤이에요. 딱 이 톤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CD에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 샤넬 빅백으로 그걸 딱 쳐가지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던 파트너 도망가고 막 그랬던 구간이 있어요. 저 그 구간이 한 5분 정도 구간인데 그거를요 1000번 넘게 변태처럼 들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엄청 저 단순하고 무식하거든요. 나를 자각하는 거야.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저한테. 왜냐면 레자 사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남편이 의사고 시아버지도 의사인데 아들도 의사로 키웠고 본인은 명품 샵을 했고 이화여대 나온 뭐 미대를 나온 뭐 그러면서 뭐 남편은 또 독일 인명사진 올라가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 구간을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그 젊은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을 듣는데 제가 이게 변태 같아서가 아니고요. 저를 자각하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너 지금 나가 당장. 지금 바로 뛰쳐나가.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김혜경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왜 못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 아무 가진 거 없잖아. 나가 당장 뛰쳐나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구간만 계속 들어요. 변태같이. 그러고는 제가 8개월을 일을 하는데 티메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키는요 자각하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냥 하는 그냥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나 안에 매력 지수를 강하게 좀 채우는 부분도 엄청 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이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발걸음이나 모든 부분들을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운이 좋게 제일 처음 어렸을 때 첫 강의가 딱 들어왔을 때 저는 스펙이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음대에서는 지방대 전문대에서 학생을 가르쳐도 줄리어드 음대 출신이에요. 클래식 음악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가장 낮은 스펙을 가진 가장 또 나이도 어렸었고 그래서 학생 수업을 하나 주길래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안녕하십니까 김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경입니다. 이걸요 무한 반복으로 녹음해서 연습을 하고 표정과 옷차림과 헤어스타일과 그것들을 전부 다 머리부터 올 세팅하고 가요. 근데 줄리어드 음대 나온 애들은요 머리 슬리퍼 끌고 다녀요. 이해되시나요? 머리를 폭탄머리를 해도 머리에 새집을 지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세팅을 하고요 말투부터 행동거지부터 눈빛부터 살아있어야 지금 저를 써줘요. 그래서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 뉴스킹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버드대 나온 거 아니잖아요. 새집 짓고 다녀도 매력 지수가 철철 넘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누군가가 나하고 함께 조인하길 원해. 우리는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분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기본 조건이라는 게 있어. 프랜차이즈 본점이 일단 잘 돼야 돼요. 프랜차이즈 본점에 갔는데 견학을 갔는데 파리가 날려. 음식이 맛이 없어. 1호점이 생깁니까? 지저분해. 1호점이 생길까요? 아니거든. 길을 건너서 횡단보도 건너서 줄을 줄줄줄줄 서 있어야지만 1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 1차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인생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 명확하거든요. 더 나은 일 없습니다. 세상에 뉴스킨보다 더 나은 일, 더 빠른 시간 안에 무한대 확장이 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당대에서 이룰 수 있는 게 뉴스킨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다라면은 더 100배의 노력, 10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있었던 얘기들 이해가 되시나요? 새집 짓고 다니면요, 저 같은 사람 바로 잘리거든요.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동거지, 웃는 모습, 눈 모양, 모든 걸 훈련해서 갔어요. 거기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뉴스키 저 되게 원했던 삶이거든요. 저는 대학에 있는 것도 제가 되게 원했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했었고 가장 매력적이고 인정받을 때 제가 누스킨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더하기 빼기 한만 해봐도 누스킨은 능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딱 2번이면 저는 학교에 남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100번의 노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좋아했던 일이 피아노 치는 일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제 전공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 한 번 바뀌고 젊은 날 한 번 바뀐데 누스킨 해야겠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2개 못 가져가. 왜냐면 내 인생이 딱 한 번이니까. 그러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해요. 머리에 거의 꽃을 꽂거든요. 근데 있죠, 너무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 그때 피부 상태가 어땠냐면요, 저는 여드름 수준이 좀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100% 사실 99% 낫지만 1%의 질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99%는 사실 다 나았지만 그는 제 피부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정말 잘 되는 피부과였는데 탑5 안에 든대요. 탑5 자신이 만나봤던 최악의 그 아토피부터 다 만나봤을 거잖아요. 탑5 안에 드는 피부가 제 피부래요. 그 정도로 악질, 무슨 수를 써도 좋아지지 않는 피부, 제일 무서운 피부. 뭐 하면은 시커멓게 다 내려앉아버리고 레이저 쏘면은 막 이러한 안 쏘면 여드름 다 튀어나오고 막 엉망진창. 그러다가 악건성이니까 크림 하나 못 써.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탑5니까 제가 피부 좋아서 코이드 다녔을까요? 아니거든. 저 이마에 좁쌀이요 3년간 존재했었어요. 누스킨하고도. 제가 없어졌다라는 건 한홍성 사라진 거, 이만한 한홍성들이 사라진 거였지 좁쌀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얼굴은요 더러워서 못 봅니다. 제 얼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심각하게 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추줍다 진짜. 제 피부가 엄청 더럽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있죠, 누스킨이라고 피부 전문가라 하면서 제 누스킨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뭐 피부가 더러워서 못해요. 아니요, 절대로. 노태한 사장님 피부 폭발했었거든요. 화산 폭발, 화산이 폭발했어요. 이마 전체가 폭발을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일 콜드를 많이 다녔어요. 전부가 여드름이 멍게가 돼가지고요. 그랬는데 왜냐면 명형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우리 둘 다 좀 심각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때 저희가 치약도 진짜 많이 팔고 바디밤 많이 팔고 미스트 많이 팔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기구매 쓰고요. 거기에서 사업자가 나오고요. 저희는요 얼마나 처절하겠냐면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은 시간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쓰거든요.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사실은 진주 사무실에 오픈을 했었고 그 제 이하로 또 창원 사무실에 오픈을 했었고 창원센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으로 열었어야만 됐고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도 작게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또 오픈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이 엄청 좋네. 와, 좋겠다. 사무실 되게 생겨나서 좋겠다. 코로나 때 잘 되네. 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이 좀 좋다. 이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진주를 누스킨 시작한 첫 해부터 다녔거든요. 진주를 제가 거기서 가장 처절하게 사업했던 곳이 진주였어요. 거기에 제 지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좀 되게 좀 그러한 선민 사상이 뚜렷한 클래식 하는 여자들이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발꼬락까지 다 밀었거든요. 갈바닉으로. 진짜 그러면서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을 텐데 진주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제가 진주에서 넘어오는데 넘어갈 때부터 얘기를 했죠. 너 여기서 누스키 뭐 부끄럽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음악하는 애가 누스키 하는 거 너무 안 드러냈으면 좋겠고 너 여기서 말 조심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 좀 다른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계속 그 부분에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개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하면서 막 스펙, 프로필 막 주주주주 얘기하면서 너가 와서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저한테 계속 자문하고 묻고 어떻게 하면은 음악계에서 살아남느냐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누수긴 딱 하는 순간 저를 완전 관리사로 취급을 하면서 넘어가는 내도로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와가지고 행동 거지 똑바로 하고 이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막 하는데 가는데 억장이 막 무너질 것 같은데 갔더니 진짜로 가서 발가락까지 밀으라 하더라고요. 다 밀었어요. 다 밀고 넘어오는데 저희 파트너가 사고 쳤다고 저한테 또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엄청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트립 가는데 뭐가 잘못되고 얽히고 막 이랬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비도 오는 거야.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완전 소리 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제 누수기 나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존심이 그때까지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오늘 내도록 우는데 또 파트너가 전화까지 와가지고 그 파트너 막 울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도 우는데 지도 울고 또 운척을 할 순 없잖아. 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막 이렇게 막 울다가 눈물 딱 닦고 그렇게 하다가 생겨난 게 진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아주 쉽게 진주가 어느 날 뚝딱 하고 생긴 줄 아는데 저는 되게 많이 씨앗을 뿌렸거든요. 물론 그곳에서 난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데서 갑자기 연락이 왔지만 저는 파주를 갔을 때 되게 눈물 흘리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내려온 적이 있었고 동두천은 진짜 많이 갔었고 의정부를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서울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서울역에서 의정부까지 가면 또 2시간 걸리잖아요. 서울공항에서 동두천 가는데 서울공항에서 파주나 동두천 이렇게 가려니까 딱 2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올라가는데도 몇 시간 걸렸는데 이게 진짜 먼 곳인데 그것을 콜드를 통해서 알았다. 김해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저희 신랑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이마에 다니면서 알았던 중국 동포님을 통해서 중국 동포를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 의정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동두천에 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노래방을 하시는 거예요. 신대림역 아시죠? 대림역. 저 중국인들만 쫙 사는 곳.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노래방 카운트도 봤거든요. 중국 사람들 오늘 노래방 카운트도 봐주고 제가 거기에서 갈바닉하고 다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파주에서 파트너가 나왔고 그분들 통해서는 아니에요. 작년 코로나 때 파주에서 신규로 파트너가 나왔고 동두천에서 파트너가 나왔고 청주는 저희 6년 다녔거든요. 한 명도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청주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계속 한 6년을 갔는데 거기서 청주에서 파트너가 나오고 누스키 절대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공짜가 없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명확한데 저는 하늘하고 계산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신앙도 있지만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을 분명히 돌려받는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의 씨를 뿌려놓은 게 무조건 돌아온다. 그런 신념이 있어서 진짜 중국 동포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서울을 가잖아요. 돈 하나도 안 남거든요. 경비가 얼마입니까, 맞죠? 그리고 저는 서울 잘 못 가니까 또 막 되게 막 찾아서도 가고 막 힘들게도 가고 노태한 사람 따라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6년 전에 씨 뿌려놓은 게 작년 코로나 때 사실 많이 걷어졌어요. 거의 다가. 지금 또 그래서 씨를 너무 잘 뿌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1, 2월 사실 되게 많이 성장통을 겪었거든요. 성장하려고. 작년처럼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보다도. 그래서 우와 정말 그릇이 찢어진다라는 게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성장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사장님도 혹시나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한테는 초등학교 이후로 운동을 끊었거든요. 운동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PT를 시작한다라는 게 그냥 운동이 좋아서 PT를 하는 게 아니었고 저한테는요 엄청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PT를 하고 저는 근육 파열이 몇 번 일어난 줄 알았어요. PT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PT 하다가 토하기도 하고 막 피맛이 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저 안에서만 에너지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단계가 넘어가니까요. 바깥에서 주는 에너지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끔 하는데 몸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그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부자는 운동한다. 그것을 이번에 알았거든요.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세신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우리 시간이 흐르잖아요. 올해도 또 흘러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 4분의 1이 갔어. 어쩔 건데요 지금 맞죠? 분명히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너무나도 공평한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에너지 몰입도 엄청 진해야 돼요. 엄청 농도가 깊어야 되고요. 뉴스킨 그냥 한다고 그냥 버틴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성공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진하게 완전하게 에너지를 녹여내고 그 에너지가 절대 딴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모을 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농도가 굉장히 달라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제가 조금 앞에 시간 많이 썼으니까 준비한 PPT 조금 넘기고요. 아까 이 부분 있죠. 제가 알게 됐던 게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뉴스킨에 딱 들어와서 처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배웠어요. 돈은 가장 낮은 곳에서 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거 다 들어보셨죠? 돈은 낮은 곳에서 버는 거지 높은 곳에서 벌 수는 없거든요. 돈은 비와 같아서 구름 위에 내 그릇이 있다라면은 비가 전혀 받치질 않거든요. 구름 밑에 존재해야 되는데 구름의 바로 밑에 있으면은 또 몇 방울 떨어지질 않아요. 가장 밑에 있을 때 가장 많은 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발가락을 밀고 어떠한 제 스스로 그냥 모독이라 생각했던 모욕감을 느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돈은 가장 낮은 곳에서 버는 거지 절대 높은 곳에서 버는 게 아니에요. 혹시 신규로 오신 분들 혹시나 이제 사업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제 얘기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 삶이 그런 거거든요. 원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뉴스킨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요. 잘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잘해서 쉬운 게 아니고 일단 몸이 편하고요. 일단은요 체력적으로 고갈되지 않고요. 저는 이제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가 하루에 한 8시간 치면은요 거의 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도 터지고 하잖아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머리를 또 안 쓰냐 악보 외워야 되잖아요. 머리도 터져나가. 잠잘 때 악보를 실제로 다 그릴 수 있어야지 외워지거든요. 잠자면서 전부 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한 학교 종이 이런 악보가 아니잖아요. 거의 새까맣게 쫙 있는 이런 악보를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 단계가 돼야지 완벽하게 내보게 되니까 막 머리도 막 쓰고 있죠. 밤에는 낮에는 몸으로 막 쓰고 있죠. 막 그러면서 누군가 경쟁해야 되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콩쿠르 나가가지고 막 이런 단계들을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해야 되죠. 막 이런 상황들에서 또 저는 이제 나중에는 또 애를 키워가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의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오 진짜 막 그 삶을요. 살다 누수긴 했는데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수킨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이 원래 엄청 힘들거든요. 세상에서 돈을 번다라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절대로. 누수킨 그것까지 해야 돼라고 묻는다라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남다르게 살고 싶어서 누수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행동해야죠. 당연한 건데. 근데 크게도 뭐 요구를 안 해. 요구를. 누수킨에서. 같은 거 그냥 계속 하는데 에너지만 채우래. 그게 너무 저는 그 패스떡 마가레상 사장님이라고 아시죠? 그 기호사 기시모토 사장님. 기시모토 사장님의 업라인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중국계 미국 이민자로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은 했지만 그곳에서 현지인들처럼 내 집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더래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집을 보고는 뉴스킨 시작을 했는데 뉴스킨에서 하다가 일이 잘 안 될 때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 집이 말을 걸더래요. 뭐라고 말을 거냐면 몰입해, 서둘러, 그리고 나에게 와.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라고. 결국에는 그날 이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에게 엄마 뭐하니? 너 누구 집 딸이니? 다단계하는 네 은혜 딸.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가. 그저 그럼. 저 백만장자 되려고 정말 정말 멋진 여자 되려고 누수긴 한 거였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폭발해 버렸어요. 제 응집되어 있던 에너지가 폭발해 버렸어요. 내 평생 했던 음악 내려놓고 다 쌓아놓은 거 다 내려놓고 누수긴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폭발하진 않더라고요. 자각하는 때가 와요. 근데 단순하게 그게 집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저희 딸에게 누가 진짜 물은 것도 아닌데 내가 직접 묻고 제가 직접 대답했거든요. 그게 바로 제 에너지를 폭발시켰던 그날이었는데 사장님들에게도 분명히 그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간 낭비하지 않거든요. 몰입하는 때가 오거든요. 저는 지금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의 나이예요. 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나이입니다. 저 이제 8년 차 접어들었거든요. 그럼 저희 부모님 8년 늙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처럼. 작년 코로나 전에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어느 순간 딱 돌아봤는데 부모님이 몇 살이지? 안 기다려주겠네.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저희 부모님 되게 사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속도를 엄청나게 내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그날 이유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요. 이대로 괜찮냐라고. 이거 괜찮은 거니?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니? 이러려고 했던 거니? 힘이 없어도 변화할 수 있는 1%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내 안에서 찾아내요. 스키는요 그냥 논한다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이거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이제 여자친구가 묻는 거죠. 나 얼마나 사랑해? 엄청 사랑해. 너 당신의 목숨보다 나 더 사랑해? 라고 이제 남자가 멈칫하면서 아니 잘 모르겠네. 내 목숨보다는 만약에 당신의 전부와 나를 바꿀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니 전부랑은 못 바꿀 것 같은데 하면서 결혼하는 정신 나간 여자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없잖아요. 거짓말이라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뉴스킨 하면서 석세스 트립 가야지 얼마나 가고 싶은데 라고 물었는데 석세스 트립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석세스 트립 못 간다고 뉴스킨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땡! 땡이에요, 땡. 모든 게 에너지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기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어, 발도 있고. 서세스들이 도망가 버려. 날 원하지 않는구나. 전부가 아니구나. 조직이 도망가요. 원하지 않는구나. 내 인생 전부와 같아. 돈을 버는 게 그래서 가난한 거거든요. 돈이 얼마나 소중해? 돈이 전부는 아니지. 돈이 전부는 아니지 하는 순간 돈이 듣고 도망가요. 아,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나를 소중히 대하는 곳에 가야겠다. 서세스 트리, 핀업, 꼭 다이아 돼야 돼요? SBA 돼야 돼요? 티멜트 돼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뉴스 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강한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가가 들어. 티멜리트라는 애가 들어버렸어. SBA가 들어버린 거지. 다 절대로 SBA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원해야 되냐면요.
목숨이 다른 것처럼 원해야 돼. 인생 전부가 다른 것처럼. 내 인생 전부인 것처럼 원해야 돼요. 매우 강렬한 정도가요. 매우. 우리가 내 생각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순간 이기고 있거든요.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 하죠. 내 생각이 그거예요. 보일러에 밖이 영하야. 우리 집은 25도로 맞췄어. 기필코 25도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밖이 40도야. 우리 집을 17도로 맞췄어. 기필코 17도가 됩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난방, 아파트 난방 똑같아. 내 생각이. 내가 1억을 벌고 싶다. 1억이라는 게 세팅이 됐어. 기필코 1억이 벌려요. 자동 온도 조절기. 그런데 운이 좋게 1,000만 원이 벌렸어. 물건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운이 좋게 1,000만 원을 벌렸어. 근데 내 생각이 있죠. 200만 원에 꽂혀있어. 왜냐면 난 그 전에 월급이 200이었거든. 200만 원 벌던 사람인 거지. 그것이 안에 딱 꼽혀있는 순간 1,000만 원 벌다가 기필코 2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완전 세팅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언제 비전 본 줄 아세요? 최수기 사장님이 그때 그 뭐지 TR90 저 소비자였잖아요. 그때 그 분께서는 페이를 받았을 때 미국 컨벤션이 있었고 다녀와가지고 저를 만났거든요. 20분. 그래서 그때 페이가 엄청 컸던 거죠 또. 근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 그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번 달 페이가 얼마입니까? 그 최수기 사장님이 이번 달은 모르잖아요. 저건 제가 무슨 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2억 5천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듣고 저희 스폰서님이 줬던 CD가요. 김범준 사장님 세미나라니까요. 거기에서 일본 컨벤션을 가장 감명 깊게 듣거든요. 제가. 그 강의는 유튜브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일본 컨벤션을요. 제가 매우 감명 훈련된 조직에서 뭐 훈련하라 맞나 손자병법 뭐 또 그리고 뭐죠 뭐 아무튼 김범준 사장님과 다 듣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본 컨벤션 부분에서 보면은 월 1억을 버는 얘기를 해요. 1억을 버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걸 1년 반을 들었거든요. 누수기 1억 버는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들어오던 수입이 100만 원대 누수킨에서 130만 원 벌 때 최수사를 만난 거예요. 이야 이거 130만 원이 1억 되겠네. 130만 원도 주는데 1억 안 주겠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우와 이거 일로 하면 1억이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소개만 했는데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일을 하면 1억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있죠. 제가요. 사실은 딱 1,000만 원을 딱 벌렸을 때요. 우와 이거 1억 되게 진짜 1억이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9천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근데 되게 독특하죠. 1,000만 원 벌면요. 대다수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다가 1,000만 원 벌렸으니까 이게 200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내 잠재의식이. 잠재의식이 진짜 무서운 건데 저는 딱 1,000만 원 벌리니까요. 9천밖에 안 남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9천밖에 안 남았어. 우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팅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장님들의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완전 송두리째 뽑아내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심어야 돼요. 근데 거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 무식하댔죠. 단수 무식. 그때 구현진 사장님이 이 CD를요 매일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법은 잘 모르겠고 가서 배우지를 못하죠. 시간상 16시간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CD만 있죠. 하루에 2번 들은 거예요. 하루에 2개씩. 왜냐면 차량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거든. 학교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그 시간에 무조건 그것만 듣는 거야. 무조건 그것만. 딴짓 절대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2번의 시스템 참여하는 거를 시간을 비우거든요. 조정을 해갖고. 그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태풍이 부나 뭔 눈이 온갖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채웠어요. 그러면서 제 투자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고 돈은 안 벌려. 어쨌든 150만 원 벌고 있었고. 근데 그러한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폭발하는데 일단 잠재의식. 우리 진짜 누스킹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자신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자신에게 말 걸었는데 난 누스킹에 적합하니? 라고 했는데 혹시 나 잘하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스킹은 어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걸 강렬하게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강렬해서 전 누스킹 그만두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누스킹의 진짜를 알면 절대 못 그만두거든요. 진짜를 몰라서 일단 그만둡니다. 일단 아는 게 첫 번째. 아는 게 첫 번째고 알려고 애를 써야 되고 누스킹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잠재식에 넣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두는 거는 단순히 누스킹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인생 전체를 접는 거거든요. 더 이상 꿈꾸지 못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는 곳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진짜 누스킹 하셔야 돼요. 진짜 누스킹.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요. 강렬하게 원해야죠. 이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3000볼륨 저 못해갖고 죽을 뻔했어요. 숨이 안 쉬지가 진짜로. 이제 잘했을 것 같잖아요. 진짜 못했어요. 진짜. 울고불고 막 이랬어요. 진짜. 이걸 해야지만 판권을 얻는 건데 이걸 해야지만 되는데 10억을 안 들여도 판권을 줬는데 막 저 혼자 10억을 안 들였는데 나한테 3천 볼륨만 해라고 했는데 이걸 못하네. 나 이걸 잘해야지 누스킹 계속 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1년을. 그러면서 딱 안정화가 1년 뒤에 되더라고요. 저 원래 한 번도 뭐를 하나도 팔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부를 다 했어요. 중국 동포가 오락하면 다 가요. 저는 38선도 가거든요. 이번에 미군 부대 갔다 왔거든요. 진짜 다 갑니다. 38선도 봤어요. 철조망 같은 것도 봤어. 그래가지고 땅굴도 볼 뻔했어요. 땅굴도. 진짜. 그 전부를 하는 거거든요. 꿈에 헌신하는 정도가요.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그 꿈에 헌신을 해야 돼. 헌신. 어떻게 전사처럼 싸우는 거예요. 핑계 없습니다. 핑계 없고 만약의 경우도 하지만의 경우도 어쩌면 또 없습니다. 실패는 절대 고려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합니다.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내 인생 한 번 바뀌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해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조건부가 많이 붙어요. 이거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분만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그만두는 파트너들한테 안 해봤겠습니까? 결국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세네 어쩌네 해도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바빠요. 다 바쁘고요. 다 개인 사정 다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파트너한테 이 말 못하는데 여기 왔거든. 제발 개인 사정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면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못하겠다라는 거 잠재의식에 넣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샤이니첸이 윈닌에 왔었죠. 백만장자, 아주 예쁜 백만장자가 윈닌 컨벤션에 왔었는데 그분이 4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거든요. 20대 때 시작해서 그 에스티로더 마케팅 담당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남편은 로펌의 매니저, 로펌의 변호사. 로펌의 변호사고 어쨌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과 결혼도 해요. 누스킨 하다가 누스킨 전에 결혼했던 게 아니에요. 누스킨 하다가 결혼도 해요. 결혼이 뭐예요? 1년치 대사거든요. 결혼해서 누스킨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저 그 스토리는 다 모르겠지만 남편이 반대인 건지 뭐 잘한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애도 둘을 낳아요. 4년 안에. 애를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4년 안에 백만장자가 돼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온갖 일이 다 있었을 건데 애를 둘이나 낳았으면은 10달간 장애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고
태어나서 한 6개월은 또 장애인 같은 모습이 되잖아요. 엄마들은 원래 그런 거죠. 한 2년은 장애인으로 살잖아요. 애 하나 태어나면은. 그 모습을 4년을 했을 건데. 근데 4년의 그 장애를 딛고 제가 이해한 방법인데 4년의 장애를 딛고 4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어. 뉴스킨 그들한테만 좋은 뉴스킨이었나? 그들한테만 딴 거 줬나? 돈 많이 줬나?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았나? 아니거든요. 잃을 게 없었나? 잃을 게 너무 많았던 여자거든요. 근데 왜 했을까요? 뭐라고 질문을 딱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백만장자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지던 그것을 끝내는 거. 그냥 끝내는 거. 심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만이 다 있거든요. 온갖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죽기도 하고요. 근데 세상 일이요. 이것만 하고 진짜 마무리 지을게요. 세상 일이 세상에 안 쉬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회사에서 며칠 쉬라고 합니까? 3일 맞나요? 3일. 3일 쉬고 회사 또 나오라고 해요. 세상이 무너졌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무너졌는데 3일 쉬고 나오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뉴스킨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근데 그것보다 뉴스킨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뉴스킨에서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슬퍼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요, 노답. 진짜 절대로 우리가 반응해서도 안 돼. 내가 먼저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뉴스킨 쉽냐? 인생이 쉽지 않다. 뉴스킨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뉴스킨에서 그 삶을 끝내준다. 내 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뉴스킨은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다. 다른 데 열정을 투자하지 않고 이곳에 그 열정을 갖는다. 10가지에 되고 싶은 걸 딱 정해놓고 딱 한 가지를 놔두고 9가지를 다 버리지 않으면요. 이 한 가지 절대 안 이루어지거든요. 뉴스킨의 모든 초점을 딱 맞추고요. 9개는 알아서 처리하시고요. 9개 애가 아프다, 시어머니가 오래 했다, 제사가 있다, 뭐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9개는 처리하시고요. 한 개 집중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번 연도 보내보자고요. 트랙도 있고요. 온갖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또 엄청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때마다 성장했거든요. 사람들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엄청난 큰 네트를 짜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어들이 막 올 때 딱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이 좋은 문화 속에 딱 담아버려가지고 한 명도 놓치지 말고 함께 다 우리 진짜 모두가 다 끝났거든요. 모두가 다 평생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평생 여행 다니고 저 대인기피증이지만 뉴스킨에서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제 마음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스카이 그룹의 리더 사장님 모두 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 우리 대원군 사장님하고는 교회에서 항상 자주 보는데 나름 저 혼자서 굉장히 친한 리더님이거든요. 하나도 친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평생 친구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꼭 성공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1년 뒤에 저 또 초대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다시 한번 또 나누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또 많은 도움 주시고 그런 관계로 우리 평생 같이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